그러면 지금 개별주들 확률 높은 종목군들은 어디서부터 찾으면 되느냐? 그게 가장 또 핵심 문제겠죠. 개별 종목군들 참 보면은 중구난방으로 예고 없이 막 튀니까요. 올라간 다음에 테마 붙고 정말 어렵죠. 근데 보면요, 이 거래량에 많은 비밀이 있어요. 이 거래량에 대해서 이해만 하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개별 종목군들 다 분석해서 골라낼 수 있습니다. 급등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거래량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또 해드릴까 고민을 좀 또 했습니다. 기왕이면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지 않는 컨텐츠 또 제공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제가 돈도 안 받고 공짜로 시장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도움을 좀 드린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시간도 소중하니까요. 오늘은 제가 거래량에 대해서, 거래 대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캔들 차트 혹은 이동평균선, MACD, OBV 이런 보조지표들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알고 계시는데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이 거래량이 형성이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시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화학 반응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매수자가 주식을 사는 것만 가지고 거래량 컨트롤 안 됩니다. 체킹이 안 돼요.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화학 반응으로 같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거래량이 체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은요,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합입니다. 더하기예요. 매수하는 사람도 있고 매도하는 사람도 있어야지만 거래량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요, 테마주들, 급등주들 언론에서는 좋다고 하는데, 더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평상시 거래량보다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 증가하면서 이 신고가 돌파를 캔들이 돌파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한번 물어봐야 돼요. 아니, 왜 좋다고 하는데 주가는 신고가 돌파를 못하지? 왜 거래대금, 거래량만 늘어나지? 누군가 팔고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 누군가 또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급등주는요, 돌파주는 초기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것도 공식으로 알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보면 주식시장에서 자꾸 주의자를 갖다가 대고 각도기로 각도를 재시는 분들 간혹 있더라고요. 그렇게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시장을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이성적 토대 위에 작동되는 게 아니라 이 감성에 의해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심리도 보면요, 저녁 때 먹은 마음이 다음날 아침 되면은 또 금방 바뀌기도 해요. 이런 수만 가지의 감정들이 주식시장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뭘로? 변동성으로, 가격 변화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거래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릴게요. 도대체 이 기술적 분석 지표 중에 거래량을 왜 그토록 강조를 많이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래량은 주가의 유효성을 인증하지만 주가를 형성하는 데에도 한몫하게 된다. 새로운 정보가 사람들에게 유포되면 거래량은 그 정보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보여주게 된다. 정보가 퍼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관찰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새로운 사실들을 얼마나 빨리 흡수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거래량은 새로운 정보의 중요도를 입증한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투자자들이 새로운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마찬가지로 뉴스나 정보가 거래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정보가 시장에서 갖는 중요도가 미미함을 보여주게 된다. 맞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주가의 위치, 거래량 캔들의 이 높낮이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또 할 줄 알아야 돼요. 보통 거래대금, 거래량이 평상시보다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 급등하게 되면요, 손바뀜이 일어났다고 빨리 그 주식을 사야 된다고, 올라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간혹 있더라고요. 손바뀜이 아니라 여러분들, 대주주에서 진짜 주인에서 개인들에게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도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겠네요. 그죠? 근데 진짜 백이 회사 주인들이 좋은 주식, 좋은 회사라 그러면은 그거를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일반 시장 참여자들에게, 개인들에게 그 물량을 나눠줄까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아이들 보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같은 것들, 물건 같은 것들 자기 친동생들, 친형제들에게도 잘 안 나눠주려고 합니다. 자꾸 끌어안으려고 그러죠. 여러분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돈이 될 것 같고 올라갈 것 같은 주식들, 그걸 싼 값에 넘기라면 넘기겠습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도 지금 보면 계속해서 신고가 나는 아파트 쉽게 팔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자, 또 한 챕터 읽어드릴게요.
거래량은 확신의 진면모를 나타나게 된다. 거래량은 종종 시장이 그 주식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진면모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저명한 트레이너가 특정 주식을 매수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소문을 들은 당신은 동일한 주식을 1000주 매수로 하게 된다. 그런데 이후 당신은 그 저명한 트레이더가 100주만 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그 주식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크게 바뀔 것이다. 이제 당신은 엄청난 자본력을 지닌 트레이더가 그 주식을 100만 주 매입하기를 기대한다. 그가 확신에 차서 행동했다면 말이다. 거래량은 관심과 열의를 표현하기도 한다. 거래량은 머무를 자리를 찾아가는 돈이라고 볼 수 있다.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단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기회를 잡으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포지션에 취할 위험을 줄이려는 것이다. 매수 쪽이든 매도 쪽이든 거래량은 투자자들이 특정 시장이나 종목에 커다란 관심과 열의가 있음을 보여주게 된다. 줄어드는 거래량은 기회가 있다고 보는 투자자가 별로 없고 대부분의 투자자가 관망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량이 바짝 말려있는 가치주, 경기 민감주들을 상당히 좋아해요.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산불이 가을철에 왜 나는지 아십니까? 이 자그마한 담배꽁초, 자그마한 불씨에도 산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게 환경적인 요소가 꽤 크대요. 날이 건조하고 바짝 낙엽이 말라있을 때는요, 이 담배꽁초 같은 작은 불씨에도 엄청난 화마로 변질해서 이 산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인기도 없고 비인기 섹터에서 그저 그런 섹터 종목군들이 이 조그만한 불씨, 이 거래량 불씨에 의해서 이 급등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쿠팡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 한번 일봉 차트, 월봉 차트, 그리고 거래량과 거래대금 차트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이 출발하기 직전에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보시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업 분석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 기업에 내가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그 기업, 그 섹터의 주가 사이클, 움직임을 내가 어느 정도 간파했다 그러면 이 거래량이 바짝 마를 때부터 관심을 가져두고 서서히 거래량이 증가할 때마다 분할 매수 들어가서 우리가 이 수익을 내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선거철 앞두고 있잖아요. 이 선거철 앞두고 이 관련된 종목군들 또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번에 선거 관련주로 나오는 종목군들 보면은 어떤 정책과 관련돼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아니라 좀 유치한 이유로 많이 나와요. 보통은 인맥 혹은 동양, 고향이 같다거나 아니면 이제 학연이죠, 학연.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뭐 정치인들이 이제 주로 명문고 나온 학교들 몇 개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법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대 법학과 정해져 있죠. 그 관련된 인맥이 그 회사 대표하고 연관이 없어도 여러분들 사회이사로 관련된 인맥분들 앉혀놓게 되면은 선거 관련주로 또 바뀌어요. 근데 그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테마 뉴스를 보고 자꾸 찾으려고 그러면 늦어요. 그래서 평상시부터 그 테마가 아니더라도 그 선거 관련 이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가치주, 경기 민감주 중에서 사이클상 지금쯤이면 한번 분출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의 거래량 차트와 함께 거래 대금을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선거 관련주를 미리 선취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래량은 의견의 괴리를 나타낸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의견의 괴리가 있을 때 현명한 투자자는 거래량을 지켜본다. 투자자들은 종종 실제 사실과 관계없이 또는 어떤 사실도 확실하지 않을 때 언론의 정보와 해설만 듣고 어느 쪽에 설지 결정하기도 한다. 거래량으로 표현되는 거래 행위는 이처럼 투자자들이 서로 갈리는 믿음에 따라 투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이다. 의견의 차이가 클수록 각 진영은 투자를 해서 더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들 사이의 괴리가 클수록 매수자와 매도자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포지션을 취함으로 거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거래량이 적으면 당분간 그 가격이 적당하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져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었다는 뜻이다. 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이 거래량 분석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네요. 그죠? 거래량은 시장의 연료 역할을 한다. 엔진이 가동되려면 연료가 필요하고 시장의 연료는 새로운 공급과 매도, 즉 수요와 매수에 의해서 제공이 된다. 거래량은 시장 참여자들이 만드는 총 수요와 총 공급을 추정한 것이다. 거래량은 시장을 움직이는 연료이다. 이와 관련해서 트레이더인 빌리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했다. 거래량은 말 그대로 주식의 가치를 움직이는 연료이다. 우주선이 우주 공간으로 발사될 때 대부분의 연료는 궤도에 오르는
만드는 과정에 소비가 된다. 우주선이 우주 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료의 절반 이상이 소모되는 것이다. 일단 궤도에 오르면 나머지 미션을 수행하는 데에는 남아있는 연료 중 아주 조금만 필요하다. 거래량과 주식의 관계는 연료와 우주선의 관계와 같다. 거래량은 진실을 드러낸다. 주가가 진실하다면 거래량은 주가가 정직함을 유지하게 해준다. 거대 기관들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않고 조용히 매수하거나 매도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그들의 거래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종목을 골라 매수한다. 매수 또는 현금화할 종목이 선정이 되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기관들이 속내를 들키면 다른 투자자들이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짐을 예상하고 파도를 타기 위해 미리 매수하거나 매도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큰 규모의 거래를 감추는 한 가지 방법은 그 순간 공개된 주가, 즉 매도 호가에 팔거나 매수 호가에 매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래량 분석으로 이러한 술수를 꿰뚫어 볼 수가 있다. 거래가 승인되면 보고되어야 한다. 거래량이 대폭 증가한다는 것은 기관이 시장에 개입했다는 분명한 신호가 될 수 있다. 비록 주가의 움직임을 억눌렀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 캔들 크기, 차트의 변화가 없어도요, 이 거래량만 봐서 우리가 이 시장 조성자들의 움직임,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또 해주네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어떻게 보면요, 이 변동성이 심하고 요즘처럼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는 이 거래량 차트는 정말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돼요. 거래량도 보면은 이걸 또 공식으로 잡고 뭔가를 재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시장 사이클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특히 중소형주일수록 같이 보셔야 돼요. 보통 중소형주라 그러면은 뭐 자본금으로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총액 한 5천억 미만, 뭐 3천억대인 종목군들도 중소형주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평상시 거래 대금이 여러분들 일정 부분 이상 되지 않는 종목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은 반드시 사이클과 거래량 차트, 거래량 대금 이런 것들을 꼭 비교를 많이 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거래량이라는 건요, 이 시장의 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 거래량이 이 주가 변화가 실제화되기에 앞서서 이를 짐작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침판 역할을 또 해주게 돼요. 그 다음에 거래량은 기술적 분석가가 주가 변화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거래량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 바닥에서부터 돌파가 나가는 종목군들 보시면 한 달 내지 3개월 내에 변화량이 있어요. 거래량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거를 빠르게 포착하시는 분들이 이 수익 매매를 좀 잘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평균적인 거래량 기준으로 한 달에서 3개월 내에 거래량 변화 포착을 잘하시는 분들이 수익 매매를 잘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 관련주를 좀 미리미리 선취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래량에 관심을 많이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여러분들 남들보다 선취매할 수 있는 중요한 툴, 도구를 거래량에서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